상속세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또 경황도 없어서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법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신고를 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반드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소명을 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한 후에 납세자에게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나 예금 같은 재산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재산이나 채무 같은 상속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또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두는 방식으로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10년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전에 증여한 내역들을 모두 합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게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담이지만 증여를 받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시세가 변동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이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이 되는데 이때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상속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서 차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이나 세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채무와 마찬가지로 세금이나 공과금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비로 들어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요. 장례 비용의 경우 상속 재산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감해주고 있고 또 봉안시설 사용 비용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차감해주고 있으니 장례식과 관련된 비용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내용들은 차차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건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후에 남겨진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